(2021년) 국립중앙박물관도서관 저자와의 대화, 최보기 작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3강에 이어서 그 최보기 작가님께서 권해주신, 추천해주신 책들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늘 하듯이 마지막에는 저자와의 대화 시간으로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요. 말씀하셨습니다. 그 책을 평가하는 사람이고 싶지 않다. 나는 책을 소개하는 사람이고 싶다. 책을 추천하는 사람이고 싶다. 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인상적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런데 그 현업으로 또 다른 직업이 있으시잖아요. 생업이 있죠. 생업이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으로 종사를 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예. 네. 근데 그 공무원 생활을 하시면서 어떻게 이렇게 그 작가로서 북칼럼니스트로서 책을 소개하고 추천하는 일을 계속해 하고 계신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비결을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뭐 늘공은 아닙니다. 이쪽 업계에 쓰는 은어인데 늘공은 이제 정규직 공무원. 저는 늘공이 아니고 어쩌다 공무원. 어공입니다. 어공. 네. 그래서 사실은 어공된 지가 이제 얼마 되지 않았고, 음, 그래서 이 책들은 공무원이 되기 전에 냈던 책들이고, 특히 서평집이 2권이잖아요. 네. 놓치기 아까운 젊은 날의 책들과 독한 시간은 이게 한꺼번에 써진 책이 아니고 이제 서평을 꾸준하게 쓰면 출판사에서 그중에 서평을 골라서 책으로 편집한 거기 때문에 저자인 제품이 많이 안 들어가는 거죠, 상대적으로.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지금도 계속 서평은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책을 언제 읽느냐 그래요. 뭐 직장도 있는데. 근데요,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11년 됐다고 했잖아요. 지금은 딱 책 표지만 봐도 나와요, 각이. 그래서 이제 지금은 훑어보거나 아니면 목차 보거나 권두원 보거나 그다음에 일단 편집 상태에서 80%는 아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책은 일단 편집이 달라요. 그래서 그런 정도 이제 내공이 붙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정독하고 추천사를 쓴다 그러면 못하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지금도 계속 서평을 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린 이유는 사실 서평가를 꿈꾸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고요. 또 개인 블로그나 개인 소셜미디어 같은 공간에 책을 읽은 소감을 남겨주시는 그런 것들을 꾸준하게 기록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셔서 몇 가지 좀 팁을 얻고자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일단은 책의 상태만 봐도 어느 정도 공들인 것에 대해서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그쵸? 예, 예. 네네네. 그래도 이제 저는 그 작가로서 활동을 계속해 가시는 게 일을 하는 삶, 뭐 일상의 삶을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독서를 해오신 삶이 거의 한 이제 11년이 지났다고 하셨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을 쪼개서 책을 읽어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런 분들께 어떻게 책을 읽으면 좋겠는지 그 작가님의 독서법을 좀 소개해 주시면 많은 분들이 도움을 얻게 되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십니다. 네네. 우리가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그래요. 음. 40대. 어렸을 때 부모님들 책 사주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야, 책 깨끗이 봐. 그러죠. 깨끗이 봐. 야, 책 깨끗이 봐. 그다음에 저희 클 때는요, 특히 참고서 같은 거 이런 거 밑에 동생들한테 물려줘야 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깨끗이 봐야 돼요. 그래서 낙서 같은 거 하면 안 됩니다, 책에다가. 요즘도 그렇긴 하는 것 같아요. 중고책으로 팔려고 약간 그런 것도 있죠. 그쵸. 예. 그러니까 어쨌든 책 깨끗이 봐가 이제 엄마한테서 듣는 소리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그래요. 사람들이 책을 너무 깨끗이 보려고 그래요. 돈 주고 샀는데 이제 물론 다시 알라딘이 이제 그 중고책으로 사주니까 또 이제 거기 낙서가 돼 있으면 안 사거든요. 네네네. 안 사는 조건이 3가지인가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또 팔려면 낙서를 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그 알라딘을 빼고 보자고요. 네. 알라딘을 빼고 보면 내 돈 주고 책을 샀어. 그러면 그냥 이 난중일기 이게 난중일기처럼 맞아요. 와, 그 진짜. 막 메모하고 적고 뭐 줄치고 막
책을 마침 그냥 나 책인데 내 돈 주고 산 건데 막 걸레처럼 막 메모도 하고 막 저 다른 얘기도 쓰고 거기다가 그날 감회도 쓰고 그럼 책 읽는 게 재밌습니다. 네. 좀 줄 좀 빡빡 치고 아끼지 네. 말고. 음. 그래서 책을 깨끗이 보려고 하지 마라. 네. 굉장히 책을 지저분하게 봐야 재밌다. 어. 그리고 메모를 거기다 많이 할 수 있잖아요. 네. 그 관련된 말하자면은 이순신 관련해서 그 관련된 역사 사실을 메모 여기 이렇게 메모하다 보면은 보여주시겠어요? 예, 그걸로 갖고 이거 하는데 한 며칠 걸려요. 어. 그러니까 이 한 페이지를 넘어가는데 며칠이 걸릴 정도로 책이 재밌다고요. 네. 왜냐하면 주변 저 지식을 또 알고 나가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책을 깨끗이 보려는 그 몸에 배인 그거를 버려라.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팁인데 네. 읽다가 재미없으면 버리세요. 아. 책. 읽다가 한두 페이지 읽었는데 나하고 스타일 안 맞아. 그 다음에 한 10페이지 읽었는데 재미없어. 졸려. 그럼 던져요. 근데 아, 끝까지 읽지 말아라. 네. 우리는 어떤 습성이냐 그러면 책을 잡으면 네. 자 표지 난중일기 끝. 어. 여기까지 읽어야 이 책을 다 읽은 거예요. 그렇게 약간 감각이 좀 네, 있는 것 강박관념 같아요. 있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럼 이 정도까지 읽었어. 네. 여기 이제 이렇게 덮어놨어요 책을. 네. 그럼 저기 이게 재밌는 책이 있어. 네. 저거 읽어야 되는데 그러면 아씨 이거 아직 남았는데. 맞아요. 이거 다 못 읽으면 다음 책 못 어. 넘어가죠. 그러니까 요걸 다 읽어야 이 책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 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있으면 그냥 재미없으면 던져버리고 또 새 책 보는 거예요. 네. 자꾸 재밌으면 또 끝까지 가고 재미없으면 던지고 음. 한 권을 잡으면 그걸 다 읽어야 다음 책으로 넘어간다라는 그 고정관념을 버려라. 버려라 깨라. 아, 깨라. 그 다음에 교차 독서법이 있어요. 교차 독서법이요. 그러니까 여기 안중일도 덮어놓고 네. 초안지도 덮어놓고 독한 시간도 덮어놓고 그 성공하는 CEO 덮어놓고 같이 읽으면요 이게 융합이 돼요. 융합이 돼요? 어, 정신 없는 거 아니고요? 아니요 한번 선생님? 해보세요. 어. 아무 관계없는 책 두 개를 갖다 놓고 같이 읽어도 네. 통섭이 된다니까요. 서로 메시지가 통하거나 서로 갈리거나 해서 이 교차적으로 재밌어져요. 사고가 재밌게 전개가 돼요. 네. 그래서 말하자면은 난중일기하고 초안지를 같이 삼국지를 같이 읽어본다거나 네. 그런 교차 독서법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재미가 없으면 덮어놓고 다른 책 봐요. 네. 이것도 물린다 그러면 덮어놓고 또 다른 책 보다가 요거 좀 보다가 그래도 재미없으면 던지고 네. 일단 중요한 팁은 보다가 재미없으면 아깝긴 하겠지만 빨리 알라딘에 팔아라. 그겁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엔 좀 깨끗하게 시작해야겠네요. 그리고 이제 약간 나한테 맞는다 싶으면은 이제 그때부터 좀 지저분해질 각오를 하고, 낙서도 네, 하고. 낙서하고 메모하고 그렇지. 그렇게. 사실은 메모라는 거죠. 그래서 네네네네. 아니 책. 그 책에 어떤 문장이 나오면 네. 그 문장이 함의하고 있는 뜻이 그 책에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 바깥에 있잖아요. 네. 그럼 가서 또 거기서도 좀 검색도 해보고 검색해서 중요하다고 하면 거기다 적어놓고 그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책을 매개로 삼아서 관련한 이야기들을 좀 다 이렇게 찾아도 보고, 그렇지. 네, 적어도 보고 이런 식의 독서를 그렇죠. 권해주셨고, 두루두루 섭렵해가는 네. 재미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재미없는 책들을 끝까지 읽으려는 애꿎은 노력은 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때 팁을 주신 게 교차해서 이 책 저 책을 함께 읽는 독서도 가능하다. 통섭과 융합이 가능하다. 이렇게 팁을 주셨어요. 그렇죠? 계속해서 이렇게 독서하고 계신가 봐요. 예,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냥 보다가 재미없으면 던지면 되지. 네네. 말하자면. 그러니까 저도 책은 읽죠. 네. 근데 이제 서평을 의무적으로 이제 언론에 낙고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예. 마감이 있는 예. 삶을 살고 계시는 거죠. 낙고가 이제 생명인데 어떻게 보면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 좋은 점이 하나가 진짜 제가 읽고 싶은 책을 못 읽고 있다는 거죠. 단점이 또 있긴 예,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좋은 책을 추천하는 글을 자꾸 서평을 네. 쓰다 보니까 지금 집에 제가 지금 읽어야지 하면서 10년째 책상에 올려놓은 책이 몇 권 있습니다. 네. 10년째. 그런 책을 마음껏 못 읽는 게 좀 아쉽긴 하죠. 네. 저희만 책을 쌓아놓는 게 아니네요. 원래 책은 네. 읽으려고 사는 게 아니에요. 네. 꽂아놓으려고 사는 거지. 그렇죠. 왜 언젠가. 그럼 꽂아만 놔도 그걸 보면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쵸. 아, 저 책 내가 뭐 어쨌든 그 사유의 기초를 얘가
트리거, 그쵸. 방아쇠를 쳐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책 사서 꽂아놔도 의미가 있다니까요. 미안이 되는데요. 책을 너무 쇼핑하든 많이 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좋습니다. 그 우리 소설 중에서 저는 아까 그 강연을 앞선 강연에서 뭐 많은 좋은 작품들을 추천해 주시긴 했는데 우리 소설 중에서도 추천해 주실 책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최부기 선생님께서 넘치죠, 네네네 넘치죠. 몇 권만 또 책을 또 소개해 주신다면 우리 책이어야 되는 거죠. 우리 소설은 어떠세요? 네, 우리가 익숙할 수 있는 그냥 소설들 중에 아니, 그러니까 저기 제가 네, 그냥 재미있게 읽었던 네, 책들 언뜻 생각해 보자면 일단 우리 소설 중에 그 지금은 이제 1세, 2세가 의미가 없어요. 네, 뭐 500권을 찍고도 1세라 그러고 음, 뭐 예전에는 1세 하면은 얼마 그 딱 맞아요. 건수가 뭐 이제 3,000부 막 이렇게 하고 했죠. 예, 1세 5천 권 네, 뭐 이런 5천 식으로 권도 있고. 이랬었는데 그래서 지금은 세가 의미가 없는데 네, 어쨌든 과거 개념으로 음, 옛날 개념으로 100세를 넘긴 소설이 3개가 있어요. 네, 100세 넘긴 소설이 네, 고 이청준 작가의 당신들의 천국, 그 다음에 최인훈 소설가의 광장, 네, 그 다음에 조세희의 난 쏘고. 난쏘고. 어, 이거는 100세를 넘긴 소설인데 네, 100세를 넘겼다라는 건 다 이유가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 소설들은 꼭 좀 읽어봤으면. 당신들의 천국은 이게 박애정신 네, 약자들을 사랑하는 그런 거고 음, 조세희 난쏘공도 약자가 그 빈민 네, 그 활동 뭐 음, 그런 약자들에 대한 어떤 박애 음, 그런 메시지 가지고 있는 거고 네, 이제 뭐야 저기 저는 광장 네, 예, 그거 이제 남북 분단의 그 어떤 모순을 그린 건데 야 그 광장은요 네, 그 최인훈 작가가 그 개정판을 냈는데 이 마침표 위치 여기에 지켜야 되냐 여기에 지켜야 되냐 이 단어가 여기 맞냐 교정을 어마어마하게 보신 거래요. 네, 그래서 그 보면 문장 하나하나가 네, 정말 이 피땀이 보여요. 그래서 허투루 쓴 단어라든가 이런 게 없어요. 음, 그래서 최인훈의 광장은 그런 관점에서도 한번 네, 새롭게 읽기. 새롭게 네, 한번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문장을 하나하나를 음, 만들었는지. 네, 네, 네. 그 앞서서도 약간 우리가 흔하게 읽었다고 착각할 만한 아까 뭐 강연하시는 동안 내내 말씀하셨죠. 읽었다고 생각하지만 여기서도 한두 명 안 읽었을 수 있다. 막 음. 이러면서 삼국지 뭐 난중일기, 그리스인 조르바 그리고 그 외에 뭐 많이 알려진 작품들을 중심으로 내가 어떻게 책을 읽었다 이런 걸 말씀해 주셨고 지금도 약간 익숙할 수 있어요. 그쵸? 당신들의 전국 광장 그리고 난장의 수월링고 작은 아이, 공 다 이거 세 권 다 읽은 분 여기 그렇다는 없다니까. 거잖아요. 없어요, 그쵸? 실제로. 생각보다. 생각보다 책들을 예. 많이 안 읽고 읽은 걸로 착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쵸? 그다음에 교과서에 나온 거, 그 교과서에서 뵌 걸로 읽은 걸로. 그리고 교과서 혹은 다이제스트로 음, 요약본을 그렇지. 근데 요약본을 읽는다는 거는 또 좀 다른 내용이잖아요. 그쵸? 전 요약본을 읽는다는 거는 네. 책을 읽는 게 아니고 지식을 담으려고 하는 거죠. 그건 독서가 독서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독서가 거죠? 아니고 그거는 이제 그 책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시험 볼 때 나오면 맞추려고 음, 지식을 집어넣는 거고 네네. 책은 문장 문장 하나하나 따라가면서 음, 같이 사유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네. 주인공 이름이 뭐고 음, 주제가 뭐고 이런 걸 외우는 게 아니고 네. 그래서 독서, 책을 진짜 읽는 과정을 즐기실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좀 들어요. 당연하죠. 네. 그게 아니면 완전 정복 참고서 사갖고 다 외워버리면 돼. 그렇죠. 네. 근데 그 예전처럼 이렇게 뭔가 작품을 이렇게 다이제스트해서 읽고 시험 보고 이랬던 것에 익숙한 사람들이 좀 긴 책, 장편 그런 게 읽는 게 조금 이렇게 꾸준하게 앉아서 오랜 시간을 써야 돼서 쉽지 않다 이런 얘기들을 워낙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글쎄, 한번 그 여쭤봤어요. 요새 음, 가장 뭐야, 그 가동률이 높은 원고가 800자라고 그러잖아요. 네, 800자 넘어가면 다 덮어버린대요.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서평을 1400자, 1600자 어, 쓰는데 그게 언론사 칼럼이 그게 원고지 7매, 네, 7.5매, 8매 이렇거든요. 네, 그럼 1400에서 1600자인데 그때 지금 길다는 거예요. 그 음, 이기주 씨 언어의 온도인가? 네, 그거 보면은 되게 800자 왔다 갔다 해요. 짧게 음, 짧게. 짧게 짧게요. 음. 그럼 여기 이 지점에서 그 워낙 오랫동안 서평을 쓰셨잖아요. 네, 네. 책을 추천하는 글, 자기가 어떻게 읽었는지 감상을 담은 글을 계속해서 써오셨는데 팁을 좀 주세요.
계속 제거 팁을 요구하는데 네. 어떻게 책을 읽느냐에 대해서는 아까 가르쳐 주셨으니까 글 쓰는 거는 또 좀 다른 어려움이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서평을 조금 이렇게 편하게 접근해서 편하게 쓸 수 있는가? 네, 알려주신다면? 아, 그거 글쓰기만 가지고 지금 사실은 한 달, 두 달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글쓰기를 1분 네, 동안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까처럼 몇 예. 가지만 근데 알려주세요, 이제 그러면. 근데 음, 그래 그러면 서평을 쓴다고 하고 서평으로 좁힙시다. 네, 서평으로 좋아요. 좁히고 네, 제가 서평을 쓰면서 세 가지를 음, 그 염두에 뒀던 게 쉽게 쓰자. 아, 네, 그다음에 재밌게 쓰자. 음, 읽고서 책 살 욕심이 돋게끔 구매욕을 자극하자. 아, 왜냐면 PR 전문가하고 했었으니까 이제 마케팅 네, 그 이제 저는 이제 그랬던 거고 네, 그러면 구매욕을 자극하자 이거는 빼고 네, 재밌게 써야 됩니다. 네, 그다음에 쉽게 써야죠. 네, 그래야 읽힙니다. 음, 근데 그 재밌게 쓰고 쉽게 써야 되는데 이제 일반 분들이 서평을 써보겠다 그러면 줄거리 요약하고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아, 서평과 줄거리 요약은 예, 다르다. 예. 네, 그러니까 줄거리 요약하는 건 시간 싸움이에요. 네, 그 글자 읽고 이해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음, 시간만 있으면 책 읽고 줄거리 요약을 누가 못합니까? 네, 서평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진짜 독후감은 그 책을 읽고 나서 내가 느낀 어떤 뭐 내 생각을 쓰는 거지. 네, 그래서 제가 쉽게 쓰고 재밌게 쓰라라는 게 쉽고 그러니까 쉽게 일단은 재미있을 수도 있고 재미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건 네, 빼고 그러면 네, 쉽게 쓰기 위해서 나는 여기서 어떻게 내 생각을 표현해낼까? 무엇을 음, 소재로? 음, 어떤 얘기 따발을 끌어와 가지고 이슈로 끌어와서 그걸 가지고 음. 그 재미있게 이 책을 설명하는 글을 만들어낼까? 그 고민은 많이 해요. 이, 그러니까 이 책에 대한 내용만 담는 게 아니라 나의 이야기, 나의 감상을 이 책의 내용과 연결시키는 지점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그렇죠. 말씀해 주시는 그러니까 거죠? 이제 서평을 쓰려면 네, 책을 당연히 다 읽어야 되겠지만 네, 계속 보면서 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스토리, 그 네, 책에 대한 자기의 생각과 이 책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를 계속 결합시키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하나의 이제 그 난중일기를 제목으로 나의 글을 만들어내는 거. 네, 그게 길든 짧든 네, 그런 글을 쓰려고 노력을 해야지. 난중일기를 봤어요. 1장은 뭐였고 2장은 뭐고 3장은 뭐고 어디가 음. 감동적이었어요. 이거는 그건 줄거리 요약이고 글을 쓰는 게 아니다. 난중일기도 읽기 어려운데 난중일기를 쓴 독후감 서평도 더 읽기 어려우면 곤란하겠네요, 진짜.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우리가 고정관념을 하나 벗어날 게 네, 글을 써야 된다 그러면은 뭐 A4로 한 장은 써야 글 쓰는 거지. 네, 뭐 요 정도 뭐 반 정도 쓰면 이게 글이냐? 낙서지. 음, 그럼 저는요. 내가 이 글을 읽는 사람한테 네,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뜻을 다 말을 했으면 네. 두 문장이든 세 문장이든 짧은 게 잘 쓴 글이다. 오히려 더 짧은 글에 다 담기 어려울 것 같아요, 진짜로. 그렇죠. 그죠? 예. 네, 그러니까 그 자기 평을 네, 저는 지금 되게 A4 한 장에 담잖아요. 네. A4 한 장 정도가 이제 1400자 정도 나오는데 A4 반 장에 담을 수 있으면 더 좋은 글이라는 거죠. 아, 작가님 그러니까 꼭 생각에는. 좀 어느 정도 길게 써야 된다라는 고정관념을 버리면 네, 그냥 짧더라도 내가 그 책을 가지고 느낀 어떤 감상, 내 생각 쓰다 보면 나중에 많이 써져요. 네, 늘어나요. 쓰는 이제 그게 몸에 배다 보면. 네, 근데 처음부터 요 정도는 써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시작도 안 돼 버리고. 그쵸. 길게 써야 된다고 생각하면 작가님이랑 얘기 나눠보니까 결국에는 고정관념이라 강박 같은 것들 좀 버리고 맞아. 몸을 좀 가볍게 할 필요가 있겠다는 맞아.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조르바처럼 네. 그냥 내 쓰고 싶은 대로 쓰면 된다. 네. 남 의식하지 마라. 네네네. 글 쓸 때 제일 글이 안 되는 게 네. 어떤 사람을 머릿속에 담아놓고 글 쓰면 진짜 안 돼요. 그러잖아요. 네. 이거 담임 선생님한테 내일 글이다. 잘 그러면 쓸 욕심 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담임 선생님 머릿속에 네. 들어있으면 음, 어깨 힘들어가고 네. 진도 안 나가요. 음.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야, 내 글을 내가 쓰는데 내 주인이 나지 너냐? 읽기 싫으면 관둬 임마. 그러면서 쓰는 거예요. 그냥. 네. 그래서 제가 서평 쓸 때 맡길 때 있어요. 네. 아는 사람 책이라든가 특히 아, 네. 아는 사람 중에서도
동네 형님 책. 아, 네, 네, 동네 네. 형님 책 쓸 때는 어려움이 진짜 있으시네요. 꽤 힘들어가. 이거 내일 그 양반 읽을 텐데 그쵸. 싶으면 그럼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러다가 이제 열받으면 그 단계로 가요. 읽기 싫으면 간도. 그쵸. 내가 쓰는 내 글인데 그쵸. 예. 어, 그렇게 그럼- 편하게 건방진 게 아니고 편하게 쓰라는 편하게 대하자는 거죠. 네. 예. 그 대신 독자가 쉽게 이해하고 네. 얻을 게 있는 글을 써야죠. 읽기 싫으면 그렇죠. 간도. 이거는 이제 음. 내가 나한테 하는 소린 거죠. 그쵸. 이게 독려하는 그쵸, 말이고, 그쵸. 네, 쉽게 독자를 가자. 쉽게 가자. 좋습니다. 그 오늘 꾸준히 읽는 삶, 그리고 계속해서 쓰는 삶을 살아오신 작가님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 이런 삶을 꿈꾸는데 잘 못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작가님께서 좀 격려해 주시는 이야기 해주시면 또 우리가 비슷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좀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면은 현업을 갖고 계시면서도 책 읽고 글 쓰는 걸 계속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네, 힘이 되는 보탬이 되는 한 말씀으로 마무리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 마무리는 시간이 얼마나 줍니까? 지금요? 그,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근데 이게 아까 제가 꾸준히 책 속에 길이 있더냐, 네. 책에서 밥 나오더냐. 네, 그래서 맞아요. 저는 길이 있다 그랬고 밥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네. 사실은 2011년 제가 서평을 쓰기 시작했을 때 굉장히 어려웠다 그랬잖아요, 개인적으로. 네, 맞아요. 그래서 무슨 책으로 힘을 얻었다? 무지개. 무지개 원리로 네. 힘을 얻었다고 했죠. 저는 모든 책이 아까도 주장했지만 모든 책이 자기 개발서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쭉 소개했던 저 삼국지, 사마이 음. 중달의 삶, 네. 독후가 이에야스의 인내, 이순신 장군 난중이, 열린 연금술사 네. 전부 보면 결국은 만약에 내가 어려운 사람이다. 네. 내 상황이 지금 어렵다 그러면 내가 끝까지 이렇게 독후가 이에야스나 사마이 중달처럼 인내하고 기다리고 내 실력을 기르다 보면 다시 내 시절이 나를 위해서 세상이 만들어 놓은 길을 만나겠구나. 네. 그런 신념을 책에서 얻어들이죠. 네. 그래서 힘을 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슬프면 슬픈 대로 음. 그 슬픔을 달래주는 문장이 책 안에 있습니다. 네. 그게 문학이든 뭐 경영서든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책을 읽든 내가 필요한 어떤 문장이 그 책 안에 반드시 있다. 네. 그래서 모든 책은 자기계발서다. 아. 그런 그 자기계발서 중에 가장 최고가 뭐겠습니까? 불경, 성경, 네. 코란, 음. 논어 이 종교 관련된 책이 뛰어난 자기계발서 아닙니까? 인생의 지침이 되는 말들이 그렇죠.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모든 책은 자기계발서고 최고의 자기계발서가 바로 그 성경이요 불경이다. 음. 그래서 책을 부지런히 읽는 게 네. 돈이 되고 밥이 되고 결정적으로 제가 어렸을 때 책북이 서평을 했던 게 네. 책을 내고 낸 작가가 됐고 그렇죠. 어공이 됐어요. 네. 결정적으로. 아, 저 도서관장 했다고 돼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계기가 돼서 지금 계속 음. 어공으로 머물러 있는 거는 책북이 했기 때문입니다. 아. 책에 밥 있죠. 네. 돈 있고. 네. 직업도 있네요. 그러니까 직업이 있으면 돈하고 밥이 나오니까. 맞아요. 책이 돈이고 밥이라니까요. 제 말 믿으시면 됩니다. 아, 좋습니다. 네, 좀 힘이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내 인생이 펼쳐질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분명히 책을 읽고 글을 쓰는 삶은 도움이 된다. 네, 옆에 이렇게 산 증인으로 네, 말씀을 해주셔서 저 작가님. 네. 책을 열심히 읽는 건 돈이 되고 밥이 되는데 네. 글을 쓰는 거는요. 글은 좀 고민해야 되나요? 대한민국에서 지금 글 써갖고 밥 먹는 사람은 몇 명 안 되잖아요. 글만 써갖고 밥 먹는 사람 네. 조정래 작가, 유시민 또 또 근데 작가님처럼 서평은 또 다른 종류니까. 서평 원고료 많이 안 줘요. 아, 네. 그러니까 글을 써갖고 밥 먹을 생각은 안 해도 네. 작가님만 하시고. 아, 네. 이제 노벨 문학상 나오실 거니까. 좋습니다. 그러니까 책을 열심히 읽고 책을 열심히 읽자. 글 쓰는 것까지는 좀 어려우면 하지 말아라. 예, 그것도 하지 마라. 네, 하지 말아라. 하루아침에 네. 안 된다. 하루아침에 안 되니까. 예. 네, 좋습니다. 네, 책 읽는 삶이 네, 어떻게 그 자기 개발 쪽으로도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도 마지막으로 좀 네, 그 영감을 주셨던 것 같아요. 주신 독서에 관련된 팁, 또 서평 쓰는 법, 그리고 책 읽는 삶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를 좀 해볼까 합니다. 함께 해주신 최복희 작가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만날게요. 감사합니다.